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아홉 번째 교시는 하노이탑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탑 알고리즘은 지난번에 배웠던 제기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다들 이 하노이탑 알고리즘에 대해서 재미있어 하고 그리고 많은 수학적 문제로 많이들 풀고 있어서 한번 알고리즘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탑 문제는 1883년 프랑스의 수학자인 에두아르 루카라는 사람이요. 클라우드 교수라는 필명으로 문제를 낸 건데요. 실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인도 베네레스에 있는 한 사원에는 세상의 중심을 나타내는 큰 돔이 있고 그 안에 세 개의 다이아몬드 바늘 동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세 개의 다이아몬드 기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늘 가운데에 신이 64개의 순금 원판을 끼워 놓고요. 그 원판을 마지막 세 번째 원판으로 하나씩 옮기라고 그 승려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승려들은 다른 바늘로 옮겨야 되는데 규칙이 있는데 큰 원판 위에 작은 원판이 올라와야 되고요. 작은 원판 위에는 큰 원판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판은 하나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64개의 원판을 다 옮기면 마지막 기둥에 첫 번째 있는 기둥에서 마지막 기둥으로 다 옮기고 나면은 탑이 무너지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판을 다 옮겼을 때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규칙에도 설명을 해놨죠. 한 번에는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노이탑 알고리즘을 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원판이 하나일 때는 그냥 한 번에 옮기면 끝나는데요. 문제는 원판이 n개일 때가 문제인 거죠. 아까 프랑스 수학자가 낸 문제에서는 원판이 64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은 n개라고 표현을 해놓고요. 세 개의 기둥 A, B, C라고 기둥의 이름을 정해놓고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스크래치로 만들 때는 A, B, C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A, B, C에다가 데이터, 원판을 데이터로 놓고선 항목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동을 시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A 기둥의 크기가 다른 원판이 n개가 끼워져 있는데 가장 작은 원판이 맨 위, 그 다음 큰 원판이 그 아래, 그 다음 큰 원판.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원판은 맨 밑에 있겠죠. 자, A 기둥에 있는 n개의 원판들 중에 n-1개를 B 기둥으로 옮깁니다. 자, B기둥으로 옮길 때 C기둥을 보조기둥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원판을 옮길 때는 반드시 한 번에 한 개씩 옮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자, C기둥을 이용해서 어쨌든 n-1개를 B기둥으로 하나 옮깁니다. 자, 그러면 A기둥에 남아있는 가장 큰 원판을 C기둥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B기둥에 있는 n-1개의 원판을 다시 C기둥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A기둥을 보조기둥으로 이용을 해서 옮기고요. 옮기는 과정에는 작은 원판 위에는 아까 말했던 규칙, 큰 원판이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만 생각하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려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 3개일 때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요 중에 요 2개가 이 2개의 가장 작은 원판, 그 다음 작은 원판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근데 아까 B 기둥으로 옮긴다고 했죠. 얘가 A 기둥이고 얘는 B 기둥이고 얘는 C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옮길 때 가장 작은 기둥을 가장 작은 원판을 이쪽에다 옮기고 그 다음 큰 원판을 C기둥에 옮깁니다. C기둥이 B
보조기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원판, 지금 여기 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원판을 옮겨야 되죠. C기둥으로. C기둥에 가장 큰 원판이 제일 밑으로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장 큰 원판이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큰 원판을 두 번째에다가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C기둥에 있던 제일 작은 원판과 그 다음 작은 원판을 A기둥을 보조로 삼아서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나면은 이 가장 큰 원판이 그 다음 원판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원판이 올라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 이동 횟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동 횟수가 수학적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냐?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원판이 3개일 때 몇 번 움직였는지 한번 세보셨나요? 자, 작은 원판이 한 번 움직였죠.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5번, 6번, 7번 옮겨가지고 다른 기둥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2의 n-1승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2의 n은 3이었죠. 그래서 2의 3승 빼기 1은 얼마인가요? 2의 3승은 얼마예요? 8이죠. 8 빼기 1이니까 7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2의 64승 빼기 1이 되겠죠. 아까 프랑스의 수학자가 얘기했던 문제에서는 64개의 순금 원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식에서도 이거를 1초씩 하나씩 옮긴다고 했을 때 1초씩 옮기면 7초가 걸렸어요. 3개를 옮길 때요. 그럼 5개를 옮길 때는 몇 초가 걸릴까요? 2의 5승 빼기 1이겠죠. 2의 5승은 얼마인가요? 2의 5승은 32죠. 자, 2의 5승은 32 빼기 1이니까 31초가 걸릴 거예요. 1초씩 하나씩 옮긴다고 하면은, 그럼 2의 64 빼기 1은 1초씩 옮긴다고 쳤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노이탑 알고리즘 설계를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하기 위해서 순서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시작을 하고요. n개의 원판 개수를 n이라는 변수에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a, b, c라는 막대기는 리스트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하고 하노이 함수를 만들어서 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라는 함수에다가 n개의 원판의 개수와 그 다음에 a, b, c라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옮기는 매개체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n이 1이니 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하나 다른 데다 옮겨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n이 1이니 얘 하면은 n번 원판을 a에서 c로 이동해 라고 하고 출력을 c 막대기에다가 여기 이동 끝났어 라고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n이 1이 아닐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보기 위해서 n이 2라고 칩시다. n이 2면은 n-1 한 개의 바로 위에 있는 원판은 A, B, C 중에서 A에서 C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n-1개를 어디에서 BAC라고 있죠. A에서 C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B로 이동을 하고 n이 0이니 해서 아니요 하면은 또 그럼 n이 1이니? 라고 해서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돌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0이 됐어. 더 이상 옮길 게 없어요. 라고 하면 이게 계속 앞에 기둥의 리스트가 매개체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아까 이동했었죠. A라는 데하고 B라는 데하고 C라는 데를
보조기둥으로 이용하면서 옮겨서 어쨌든 처음에 있던 이 기둥에서 이쪽 기둥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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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가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결국에는 옮겨가면서 끝나는 프로그램 코딩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노이타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및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 구성이라고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스토리는 주인공이 나와서 하노이탑이라고 소개를 하고 내가 옮기고 싶은 원판의 개수를 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커지면 아까 수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1초씩이라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0 이하의 수를 넣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연필하고 같이 이제 이걸 스크립트를 그리셔도 되지만, 이제 그려서 걔가 이렇게 옮기는 좌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서, 그래서 크기별로, 펜블럭을 이용해서 그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실제 그리는 스프라이트를 숨기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원판이 쌓여서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건데요. 실제는 펜블럭이 매번 그리면서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누가 이동하면 될까요? 그 그리는 매개체인 스프라이트, 그리는 주인공인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면서 크기별로 그리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막대기는 사실 없는데 그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대기는 데이터 블럭에 있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하고 리스트가 필요하겠고요. 우리 펜블럭 기능을 쓸 거고요. 자,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노이탄 문제 프로그램을 설계한 첫 번째 화면은요. 이 주인공이 원판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보다 작은 수를 넣어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넣은 수는 5라는 수예요. 그러면은 펜블럭이 이용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다르게 이렇게 색깔을 빨간색이랑 초록색만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n에 비례하는 다른 수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원판의 비율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원판의 비율을 정해주고, 자, 이걸 왜 정해줘야 될까요? 화면은 이 무대창은 길이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얘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니까 가장 큰 원판이 3개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요 크기에 비례하게끔 3개를 나눠서 써야 하니까 가장 큰 원판의 비율을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 작아질 거, 그 다음 작아질 거를 공식으로 하나, 수학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릴 수 있도록 자, 요 그리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동하기, 펜블럭을 펜 내리기 해놓고 이동하기 하면 그릴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쭉 5번이라는 5개의 원판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쭉 5개의 크기가 다른 펜블럭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할 거예요. 자, 이게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그린 게 아니고요. 펜 굵기를 조금 굵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적당한 위치에 여기가 세 번째 기둥이 되겠죠. 제일 말했던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동하는 장면, 여기에다가 제일 작은 거 하나 쌓는 거. 아까 알고리즘에서 설명했죠. 여기는 A라는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가운데는 B라는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엔 C라는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쉽게 볼 수 있게 여기 이렇게 A, B, C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개수의 가장 큰 원반은 1번,
가장 작은 원반은 1, 2, 3, 4, 5 이런 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는 걸로 할게요. 숫자가 큰 게 가장 큰 원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리스트에서 옮겨주면 됩니다. 자, 이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시각적 효과를 주기 싫으면 그냥 리스트에서만 항목이 이동하는 거를 알고리즘으로 설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면이 이제 가운데 막대기를 이용해서 옮기는 걸 표현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끝난 장면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C 기둥에 다 옮겨진 순서를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노이탑 함수를 몇 개 정했는데 알고리즘에서도 하노이탑 함수를 불렀었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핵심인데요. 하노이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판의 개수가 필요하고요. 현위치라는 것은 여기 A라는 거, 그 다음에 이용하는 보조 기둥,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지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원반의 개수가 1이면은 그냥 현위치에서 목적지 기둥으로 바로 가면 돼요. 자, 요 변수는 왜 필요하냐? 요 변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A라는 리스트, B라는 리스트 이렇게 이용해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재기 알고리즘이라고 했잖아요. 본인 자신을 한 번 더 부릅니다. n-1이라는 원판 개수를 넣어가지고 또 현위치, 목적지, 이용 이렇게 갑니다. 바뀌었죠? 현위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이제 여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이용 기둥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동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정의해 갖고 넣어줬습니다. 이 안에 다 넣으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함수로 정의해서 호출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은 어떻게 되지? 이동이라고 돼 있죠. 현위치에서 목적지라고. 그러면 이동은 한번 볼게요. 자, 이동 함수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라고 2초라고 넣었는데요. 이따가 1초라고 바꿔놓고선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몇 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동이라는 것은 만약에 현위치가 A라는 리스트에 있다면 A이면 원반에 A 리스트의 1번째 항목으로 정하기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번째 항목에서 첫 번째 항목을 A에서 삭제 이동해야겠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C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현위치가 B라면 또 B에서 1번째 항목을 정하고 첫 번째 항목을 B에서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 목적지가 A라면 또 목적지가 B라면 목적지가 C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이동은 그 다음에 이동 횟수를 1만큼 바꾸기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는 것 때문에 원판 그리기라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 콜을 해줍니다. 왜요? 리스트에서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리스트에서만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펜블럭을 이용해서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기 원반의 개수에다가 원판의 비율을 하나 넣어가지고선 여기에다가 현위치, 목적지. 왜 필요해요? 각 기둥에서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판 넓이 비율은 수학적 공식으로 아까 화면 크기에 비례해서 3개의 가장 큰 원판을 예상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판 그리기는 보면은요, 제가 코드가 엄청 긴데요. 다 반복되는 거여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위치가 A라면은 좌표를 이렇게 정하고요. 좌표 정하는 거는 기둥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펜 색깔을 하얀색으로 정하고 펜 내리고 이동했다는 거는 지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동했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하얀색은 지우는 거고, 자, 목적지가 A라면 여기에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게 똑같이 현위치가 A라면, 현위치가 B라면, 현위치가 C라면 똑같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뭐만 바뀌어요? 리스트, 여기에
B의 길이, C의 길이 이렇게 바뀌면서 3개의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는 거는 이건 지금 지우는 거예요. 자, 그리는 거는 목적지가 A라면 라고 하고 또 정하고 이동 원판의 넓이만큼 바꾸고 자, 색깔을 이렇게 하나는 요 색깔, 하나는 이 색깔 번갈아 가면서 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펜 내리고 원판의 넓이만큼 움직이기 하고 펜 올리고 또 반복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바뀌고 다 똑같냐면요. 자, 여기 목적지가 B라면, 목적지가 C라면이라고 되고 여기에 Y좌표는 A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B의 길이, C의 길이 이렇게 해서 총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해서 6개의 조건문이 붙어요. 원판 그리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핵심적인 함수만 제가 여기 코드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스크래치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는 요 주인공이 제가 지금 5개를 한번 넣어서 이동시켜 봤는데요. 시간을 한번 보고 싶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네, 복잡해갖고 만들다가 말았어요. 자, 깃발을 클릭하면은 리스트를 여기에서 정리해주고 초기화해준 다음에 리스트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하고 하노이라는 방송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매직 윈드라고 되어 있는 이 지팡이가요. 마술 지팡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 마술 지팡이는 여기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지금 아마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요쯤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지금 나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원판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5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넣고선 엔터 하니까 지금 시간 5개 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체크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금 열심히 그리면서 지금 리스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제가 정확하게 완료가 되는 순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것 때문에 사실 1초라는 시간을 넣는데 조금 더 걸리긴 하네요. 33초. 근데 이제 원판이라고 치고 딱딱딱 끼운다고 치면은, 한 2의 n승 마이너스 1초가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노이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하노이탑 문제를 구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